안녕하세요. 빌드프로에서 토지개발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드프로에서 개발금융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한일교 대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공사 시공 관련돼 가지고 그 공사 시공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사고 났을 때 예방책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이 5분 만에 끝내는 내용이다 보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더 들어가고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강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Q&A 간단하게 도급계약서 쓸 때 솔직히 건축업체랑 도급계약서 잘못 쓰게 되면 이 공사 완전히 빠그라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 작년에 건축업체가 내밀었던 계약서인데 소비자는 항상 의리다 해가지고 주택 건축의 함정에서 정보 표준 계약서 사용해야 되는데 피해 건축주들이 모여서 업체 상대로 고소해야 유리하다 뭐 이런 항상 공사하다 보면은 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도급 계약서 작성할 때 항상 의리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 대표님하고 살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건축업체랑 계약할 때 가장 문제가 되죠? 그 도급계약서 자체는 이제 서류죠. 그렇죠. 그 양자가 이제 그 각자 권리와 의무를 이제 담고 있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뭘 줘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급계약서를 사실 일반인들이 그 흔하게 볼 수는 없죠. 예, 보통 평생 건축을 뭐 한두 번 하기 때문에 어쩌다 정말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평생, 보니까 평생 한두 번 이상 하지 않겠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도급계약서 그 중간중간에 이 시공사들이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이제 문구들을 삽입을 해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먼저 이제 1번에 공사비 지급은 반드시 기성고에 따라서 해라.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보통 건축업자들은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선호합니다. 예, 근데 시간이 되면 딱 얼마씩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일을 한 만큼 이제 월 말에 이제 일을 할 만큼 그 기성에 따라서 그렇죠. 진도가 얼마까지 나갔냐? 예, 그 후불 개념으로 주죠. 예, 그래서 항상 전문가가 한 달 단위로 이번 달에 얼마까지 공사를 했는지를 보고 이제 그만큼만 이제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제 요게 1번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기성이란 말에 대해서 좀 약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 현장이 예를 들어서 땅을 파가지고 이제 더지고 나서 건물을 올려서 마무리까지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번 달에는 진도가 만약에 땅을 파는 데까지 갔다. 땅을 파는 데까지 들어간 비용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땅 파가지고 1층까지 올렸다. 근데 또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2층까지 올렸다.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좀 속도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거지 한 번에 건축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나왔다 해서 10억을 한 방에 준다라 그런 뜻이 아니고 공사 과정에 따라 지급하는 걸 기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일을 한 만큼만 줘야 이제 공사 한 것보다 더 많이 주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가끔 업체들 중에 날리는 경우에 그 금액만큼을 갖고 또 잠수를 타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딱 일 한 만큼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걸 계약서에 명시할 때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게 예, 보통 이제 월 말 기성고를 평가해서 지급한다. 아, 오케이. 예, 월 1회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월 1회 예. 기성고로 지급한다. 예. 오케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몇 가지 부분만 좀 써놨는데요. 보통 이제 이 시공업체들이 만약에 준공기일이 늦어졌다. 그러면 지체 상금을 당연히 건축주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본인들한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예, 이런 조항들을 삭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공사 내역서라든가 이제 이런 서류들이 보통 제대로 된 시공사들의 경우는 정확하게 도면을 가지고 이 도면에 근거해서 견적서를 만듭니다. 근데 소규모 건축을 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견적을 제대로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캐파가 안 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내역서를 제출을 이제 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달관식이라고 하죠. 이 정도 건물이면은 평당 얼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그런 견적서가 많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런 형태의 서류들을 가지고
도급 계약서 뒤에 달관식으로 만든 서류를 붙여서 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나중에 어떤 일정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을 하더라도 물량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주가 불리하죠. 당연하지.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항상 제대로 된 도급 계약을 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이 견적서나 도면들이 정확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먼저 계약금을 받을 때는 이제 건축주가 계약금을 준다면 당연히 이 건설회사는 이 증권, 계약 이행 증권을 먼저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건축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돈만 받고 또 증권을 안 주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돈만 합니다. 받아놓고 안 줘버리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건물을 준공을 했을 때 보통 이제 하자 보수에 대한 하자 보수 증권을 또 준다든가 이런 건축주한테 제출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안 받는 거지. 예, 안 주죠. 안 주고 예. 자기는 얘기도 안 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보통 이 도급 계약서 상에 이제 부가세에 대한 부분들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부가가치세가 10%죠, 일반적으로. 예, 그러면 모든 도급 계약서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부가세가 모든 건물들이 다 1억을 내야 할까요?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보통 모든 건물들이 다 부가세를 이제 총 금액의 10%를 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다, 다세대다 그랬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은 자재분에 대한 부가세만 붙습니다. 따라서 총 금액의 10%가 아니라 부가세가 한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죠. 모르니까 10% 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되겠죠. 아싸가 예. 오래하고 먹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도급 계약서에서는 굉장히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가 자기가 작성해서 가지고 온 도급 계약서에다가 날인을 하게 되면은 적정 시점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건축주가 끌려가게 되겠죠. 그렇지.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 건축업체 100% 유리한 이 계약이 완성되게 됩니다. 예. 이런 걸 또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한테 분명히 그 계약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또는 고쳐야 될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자문을 받으셔야겠네, 그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도급 계약을 할 당시에는 공사비를 한 10억으로 계약을 했어요. 예, 이게 원 공사비가. 근데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불된 공사비는 플러스 돼 있을 거니까. 금액이 엄청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소규모 건축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 건축업체의 100% 유리하게 계약이 항상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보통 이제 초보 건축주들이 이제 건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빌드 프로 같은 이제 전문가한테 좀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계약서를 여러 번 봤어요. 도급 계약서 이제 가지고 오셨던 분들 거 여러 번 봤는데 구체적으로 상담할 때 되게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계약을 하고 있는 담당 건축업자들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쓰다 보니까 어떤 내용은 뭐 이게 되게 간략한 진짜 이게 계약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던 그런 A4 용지에다가 갖고 온 적도 있었고 계약서인데 되게 두꺼웠던 한 3-4장 넘어가는 계약서를 갖고 온 적도 있었고 이 계약서에 대해서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계약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또는 상담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빌드프로의 자문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도급 계약서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건축 관련돼서 또 약간 더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또 우리 한 대표님 모시고 다시 또 한번 이 자리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